경찰분께서 처음에 가면은 이제 저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막 물어봅니다. 뭐 별걸 다 물어봐요. 뭐 재산이 얼마냐 뭐 이런 것도 막 물어봐요. 그리고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. 선생님께서 우리 박근혜 의원 포스터 만드신 분이 맞습니까? 이렇게 질문했었어요. 그 조사하신 분이 말실수를 하셨을 거예요. 그래도 그분의 개인적인 성향이 어떻다는 게 바로 그 우리라는 말 안에 이제 나온 거죠. 그때 제가 이거 제대로 내가 이번에 처벌받겠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직감적으로 왔어요. 그것이 이제 여기 부산 지역의 이렇게 정서인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슬픈 일이죠. 그래서 저 같은 놈들이 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. 그 경찰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. 제가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하잖아요. 그러면 그거에 그 논리적인 약점을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. 이제 그게 그분들의 조사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. 그게 왜 힘드냐면요. 이 삶의 궤적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게 한참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이렇게 됩니다. 경찰분들도 저를 이제 굉장히 정중하게 대해주시고 이제 그런 건 참 좋은데요. 제가 받은 느낌 뭐냐면 그분들이 결정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이미 이렇게 뭔가 결정이 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거에 이렇게 짜맞추는 게 아닌가.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. 이거 왜 했느냐.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특정한 공간, 특정한 시간에 그 시민들이 가진 어떤 이미지가 그 진실하고 다르다.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든 게 어떤 진실이라는 게 동그란 진실이라는 게 있다. 근데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는 이 자기가 아는 지식 한 서너 개로다가 이 진실이라고 믿을 뿐이다. 그 서너 개라는 거는 사실은 알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 삼각형이나 사각형인데 동그란 거하고 상관이 없지 않느냐. 그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. 제가 이제 예술가들이 쓰는 이런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러는 그 덩어리들이 있어요. 예, 하지만 이제 그분들이 고민하는 세계는 또 다른 게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굉장히 못 알아들으세요.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.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. 이런 거는 경찰뿐이 아니고 제 주변에서도 제가 하는 행위를 보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어떤 특정한 정당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거. 저는 이제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합니다. 근데 그게 이제 그 형태로서는 뭐 사지선다죠. 우리가 투표할 때는 사지선다잖아요.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누군가를 찍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절대적인 의미의 그런 진보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. 정당은 없죠.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결국은 이거를 선택해야 돼요. 100원 삥 뜯는 놈을 찍을 거냐, 500원 삥 뜯는 놈을 찍을 거냐. 그러면 결국은 이제 100원 삥 뜯는 놈이 그나마 나으니까 그걸 찍을 수밖에 없는 건데, 제가 왜 절대적인 의미의 진보 정당을 좋아하냐면요, 지지를 하냐면요, 예술가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뭔가를 창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. 그 예술가는 당연히 진보적인 거를 추구해야 됩니다. 그래야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는 거죠. 예술은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요, 예술가 그 자신의 모습을 조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. 이 예술을 자기 만족 또는 뭐 자유행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. 예술은요,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. 조형을 통해서. 그러니까는 예술가는 자기 자신과 또는 자기 인생과 세상과
사회와 싸워야 됩니다. 그래야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. 예술가가 자기 그 조형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.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 그림과 싸우는 건 아니에요. 물론 그렇게 하면 뭐 한두 개는 좋은 거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예술가는 이 세상과 싸우고 인생과 싸우고 그래야 정말 좋은 걸 할 수 있어요. 그 예술가는 그 산 자체가 돼야 됩니다. 자기 자신이 그 낭떠러지 꼭대기가 돼야 돼요. 그러면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죠. 저기를 어떻게 올라갈까? 뭐 이런 식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기 자신을 싸워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면 내가 뭘 그리지? 뭐 어떻게 그리지? 뭐 재료 뭐 쓰지?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. 그 자연히 따라오게 돼요. 스스로 당연히 깨닫게 됩니다. 그리고 그런 예술가들조차 참 드문데요. 정말 무서운 예술가는, 정말 고수인 예술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. 그 시스템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. 역사상 있었던 훌륭한 화가들, 뭐 피카소라든가 마르셀 듀샹이나 앤디 워홀이나 이런 양반들은 새로운 작품을 만든 게 아니고요.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입니다. 왜냐하면 그 기존에 없었던 미학을 만든 사람들이거든요. 미학이라는 것은 철학입니다. 이 철학이라는 것은 시스템이거든요. 그 어떤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게끔 그 철학이 이렇게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시스템이 존재하는 겁니다.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것도 자본주의를 바치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. 뭐 훗날에 새로운 철학이 생긴다면 그러면 자본주의는 무너지겠죠. 새로운 시스템이 생기겠죠. 그림도 같은 겁니다. 이 새로운 미학을 만든 사람들이에요.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요.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것 자체도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건데요. 그리고 또 어려운 이유가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공격받습니다. 새로운 거는. 그 당연한 거죠. 그 기존의 이제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새로운 게 굉장히 못마땅한 겁니다. 불편하고. 하지만 세상은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거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열광하는 겁니다. 새로운 시스템이 정말 꼭 필요한 아주 그 시대에 아주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시스템이 나온다면 사람들은 열광하게 돼 있어요. 하지만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그 공격받습니다. 원래 그런 거예요. 역사상 항상 그래왔고요. 우리뿐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고요.